안녕하세요. 저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자영업자입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동안 정말 별의별 사람을 다 만났던 것 같아요. 그때마다 힘들지만 자주 오셔서 항상 음식 맛을 칭찬해 주시는 고객분들 덕분에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답니다. 얼마 전 정말 어마어마한 진상 고객 때문에 골치 아팠던 일이 있었는데요. 그 진상 고객은 다름 아닌 제 시모예요. 마지막 사건 이후로 남편이 연을 끊어 얼굴도 안 보고 살고 있는데 그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남편은 말이 별로 없는 편이고 성격도 무던했어요. 무뚝뚝했지만 뒤에서 은근슬쩍 챙겨주는 게 많은 속이 따뜻한 남자였죠. 남편이 워낙 과묵하고 조용해서 시댁 내력인가 보다 생각을 했었는데 시댁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정말 놀랬어요. 시부는 남편과 똑같이 말이 별로 없고 과묵하셨는데 시모와 시동생은 완전 정반대였죠. 너무나 시원시원하시고 활발하셔서 첫 인사 자리는 화기애애하게 끝났던 것 같아요. 우리 동주가 어떤 아가씨를 데리고 올까 했는데 이렇게 어여쁜 아가씨일 줄이야 생각조차 못했었네. 반가워요. 수지 씨라고 했죠? 어떻게 우리 동주를 만나게 됐어요? 얘가 워낙 말수가 적어가지고 주변에서도 몇 년 봐도 친해지기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3년 연애하는 동안 얼굴 한번 안 보여주다가 이번에 인사하겠다며 데리고 오는 거 보니까 결혼 허락받으려고 온 거예요? 네, 저도 동주 씨한테 여러 번 가족분들께 인사하자고 말했었는데 아무래도 서로 일을 하다 보니까 시간이 잘 맞진 않았어요. 이렇게 늦게 인사드리게 되어서 죄송해요. 동주 씨가 워낙 과묵한 편이라서 저도 정말 궁금했었는데 이렇게 만나뵐 수 있어서 너무 좋네요. 반갑게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지만 선물이에요. 어머, 이런 것까지 챙겨오다니. 센스가 넘치네. 어쨌든 우리 동주랑 결혼한다고 하니 편하게 말해도 되지? 동주가 워낙 말이 없잖아. 여자친구가 있다는 건 어느 정도 알고 있었지만 도통 얘기를 해야 말이지. 그래도 이렇게 좋은 사람 만난 것 같아서 너무 기쁘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대환영이지. 동주가 말은 없어도 속은 깊고 따뜻한 아이인 거 알지? 네, 그럼요. 말수가 적을 뿐이지 저한테 정말 잘해줘요. 따뜻하고 좋은 사람이라서 저도 결혼 결심하게 됐어요. 부족하지만 잘 부탁드려요. 아직 양가 인사만 드리고 있지만 저희 집에서도 동주 씨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거든요. 아유, 그러니? 그래. 우리 동주가 어디 가서 미움받을 애는 아니긴 하잖니. 어쨌든 동주보다 활달한 사람을 만난 것 같아서 다행이네. 우리야 결혼하는 거 적극 찬성하고 도와줘야지. 예물이나 예단 뭐 이런 것도 우리는 필요 없으니까 니들이 알아서 잘 준비해봐. 생각보다 쿨한 분위기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잘 막았던 건지 어떤 건지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기분 상한 일조차 없을 정도로 수월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도 첫 1년 동안은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어요. 그 당시 저도 가게를 확장하다 보니 정신이 없었고 시댁에서도 딱히 저에게 연락이 오거나 뭘 바라시거나 그러시진 않으셨죠. 그런데 결혼 1년이 지나면서 서서히 시모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점점 바라는 게 심해지셨죠.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늘 가게로 초대해서 식사 대접하고 싶었는데 어머님께서 해산물 드시고 싶으시다고 하셔서 여기로 모셨어요. 음식 맛은 좀 어떠세요? 여기가 그래도 깔끔하고 푸짐하게 잘 나온다더라고요. 그리고 이건 어머님 생신 선물이요. 저번에 어머님 화장품 다 떨어졌다는 얘기 들었었는데 필요하실 것 같아서 세트로 준비해봤어요.
너는 네 피부에 맞는 화장품 알아보고 쓰지 않니? 난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잘 안 맞는 거 쓰면 뒤집어지는데 그런 것도 안 알아보고 그냥 이렇게 막 사와 버리면 어떡해? 가게도 운영한다는 애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어쩌니? 난 이런 저렴한 화장품은 잘 안 맞아. 백화점 라인으로 사야 좀 맞으니까 이거 환불하고 나중에 백화점에 같이 가자. 아, 죄송해요. 어머님 쓰시던 화장품이 여기 거라고 해서 맞으실 거라 생각했는데 어머님 이거 쓰시는 거 아니세요? 저번에 아가씨한테 물어보니까 여기 브랜드 쓰신다고 해서 이걸로 사온 거였는데 다른 라인 쓰시면 제가 교환해서 보내드릴게요. 아니, 브랜드는 맞는데 이건 그냥 밖에서 산 거 아니니? 나는 백화점에서 사는 것만 맞아. 피부가 워낙 예민해가지고 어쨌든 애쓰게 준비했는데 고맙지만 어쩌니. 그리고 내가 이런 말은 안 하려고 했는데 이제 결혼한 지 1년 지났으면 좀 시댁에도 신경을 써야 할 거 아니니? 시어머니 생신날에 이렇게 그냥 가게에 와서 식사하는 게 어디 있어? 적어도 호텔 레스토랑 정도는 가야 하는 거 아니니? 결혼하고 얼마 안 있어 시모의 생신이셨고 그때는 이미 예약을 한 곳이 있다면서 그곳에 같이 다녀왔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생신 때 준비를 한 건 마음에 들지 않으셨는지 내내 불평불만을 쏟아내셨죠. 중간중간 남편과 시부가 시모를 말려 더 이상 불만을 토로하진 않았지만 식사 내내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 신우의 생일날이 다가왔죠. 시모는 그래도 생일인데 다 같이 모여서 밥 먹고 생일 축하나 해주자며 저희를 불렀어요. 그런데 가보니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너는 참 센스가 없다 정말. 신우이 생일인데 생일상 차릴 생각도 안 하는 거니? 아니 결혼 1년 차까지야 뭘 몰라서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했는데 해도 너무한 거 아니니? 지금까지 이러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시댁을 시댁이라고 생각은 하고 사는 거야? 그래도 식당 하는 애니 눈치는 있겠거니 생각했었는데 아유 참. 저는 어머님이 와서 밥 먹으라고 하시길래 미리 말을 해 주시죠. 그럼 고기라도 챙겨서 가지고 오는 건데. 아니면 지금 가서 가지고 올까요? 아니면 근처 식당이라도 제가 빨리 예약해 볼게요. 저번에 아가씨가 가고 싶다고 했던 식당, 오늘 가는 건 어떠세요? 아님 남편이랑 아가씨도 안 왔는데 오기 전에 빨리 예약하면 될 것 같아요. 고작 거기에? 너는 신우이한테 고작 그 정도밖에 못 해주니? 됐어. 그냥 내가 자주 가는 호텔 레스토랑 전화해 볼 테니까 니들이 거기 계산을 해. 너희는 이제 우리 없으면 신우이만 남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안 챙기니? 니들 가족들을 잘 챙겨야 할 거 아니야? 너 자꾸 이런 식으로 하면 나는 너무 서운할 수밖에 없지. 내가 너 좋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지? 결국 시모가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고 수십만 원을 내면서 신우 생일을 축하해 줬어요. 이미 저는 신우 생일에 좋은 선물을 다 해줬지만 생일상을 차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모에게 한 소리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지 않더라고요. 남편은 일도 바빴고 결혼하고 나서는 승진하게 되면서 더 바빠서 얼굴을 제대로 마주보고 얘기하기도 쉽지 않았어요. 거기다가 안 그래도 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에게 또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아 별다른 얘기는 하지 않았었는데 그날 일이 자꾸만 마음속에서 떠나지 않아 결국 남편과 오랜만에 술 한잔을 하면서 얘기를 꺼내게 되었죠. 그런 일이 있었어? 아유, 말이라도 하지. 내가 그럼 중간에서 뭐라도 했을 텐데 속상했겠네. 혹시라도 또 그런 일이 있으면
바로 나한테 연락해. 그리고 당분간은 시댁에 가지 말자. 안 그래도 보니까 자꾸 당신한테 전화하시는 것 같던데. 당신 일 때문에도 바쁜데 그것까지 신경 쓰려고 하면 스트레스잖아. 그런 말까지 했을 줄이야. 생각 못했네. 지나간 일이라서 나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자꾸만 그때가 생각나더라고. 당신한테 말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어쨌든 다음에는 그렇게 말하시면 나도 그냥 지나가지는 못할 것 같아서 당신한테 미리 말하려고 한 거야. 그래도 당신은 내가 왜 그러는지 알고는 있어야 할 것 같아서. 그래, 잘 생각했어. 어머니가 원래 생각 없이 말을 하는 편이라서 걱정했었는데 결국 이런 일이 있네. 내가 좀 더 신경을 썼어야 하는 걸. 미안해. 다음에 나도 잘 말씀드려 볼게. 안 되면 그냥 시댁 안 가도 난 상관없으니까 혼자서 너무 고민하지 마. 알았지? 남편은 고맙게도 제 생각을 공감해줬고 남편의 태도에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바로 당분간 시댁에 못 간다고 통보를 했고 정말 시댁에는 거의 가지 않았죠. 그러다가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게 되었는데 남편이 바로 그 자리에서 말을 꺼내더라고요. 와이프가 평일에도 일하고 늦은 시간까지 일하느라 바빠요. 다들 아시죠? 저도 바빠져서 와이프한테 일일이 다 신경을 못 써주는 편이에요. 와이프도 제 생각이 많이 해서 이런저런 일이 있어도 말 안 하는 편이고요. 어머니도 며느리 들어왔으니까 신경 많이 쓰신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바쁜 사람이니까 일할 때는 전화하거나 오라고 부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어머, 아유, 불편했구나. 미안해. 내가 너무 생각 없이 행동했네. 그냥 나는 우리가 이렇게 친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거야. 생각해보니까 너도 일을 하니까 힘들었겠네. 나는 그래도 직장인이 아니고 사장이니까 좀 여유 있겠다 생각을 해서 말했던 건데 네가 많이 신경 쓰는지는 몰랐어. 미안해서 어쩌니? 평일에는 여기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아내도 가게 지켜야 하니까 바쁘고요. 그동안 어머니가 급하다고 오라고 하면 와이프가 가게 직원한테 맡겨두고 갔던 모양인데 이것도 별로 좋진 않은 것 같아요. 와이프는 괜찮다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굳이 중요한 일 아니면 부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 아유, 내가 잘못 생각했네. 가게 사장이고 직원들도 많으니 나는 여유로운 줄 알았지. 알겠어. 내가 앞으로는 조심할 테니까 너무 그렇게 뭐라고 하지 마. 엄마 서운하려고 그래. 엄마가 나쁜 뜻에서 그랬겠니? 그냥 가족들끼리 친하게 잘 지내자는 뜻에서 그런 거지. 시댁 식구들이 다 같이 모인 자리에서 사과를 하시니 저는 시모가 정말 몰랐었구나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중간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니 고맙기도 했죠. 그렇게 흔히 들었던 시댁 식구들과의 트러블이 그대로 넘어가는가 싶었는데 얼마 후 시모가 전화를 해왔어요. 너는 어떻게 네 남편한테 하나하나 다 일러 바치니? 네가 애도 아니고 그리고 어른이 말하는 걸 그딴 식으로 받아들이면 어쩌겠다는 거야? 너 나한테 미움이라도 받겠다는 거니? 아이고,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다 큰아들한테 안 좋은 소리 내가 들어야 되겠어? 네가 중간에서 그렇게 이간질을 하니까 아들이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잖아. 네? 아니, 저는 그게 아니라요. 저번에도 어머님한테 말씀은 드렸는데 저도 바쁘고 일 있다고 했는데도 어머님이 그런 거 전혀 상관없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 상황 잘 아는 남편이 말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말했던 거예요. 어머님이 제가 그렇게 말하면
핑계댄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핑계가 아니라 정말 바쁘고 정신없다는 걸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됐다. 네 생각은 어떤지 내가 잘 알겠으니까 앞으로 참고해서 말아마. 그리고 너 자꾸 네 남편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면 나도 가만 안 있을 거야. 네 남편이기 이전에 내 아들이었어. 아들이 지금이야 네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네 편 들어주는 거지. 결국에는 걔가 내 편 들지 네 편 들겠니? 시모는 그 이후로도 더욱 유치하게 나오셨죠. 편가르고자 했던 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시모는 가족 사이 이간질을 시킨다고 생각을 하셨어요. 시모는 절 더 교모하게 괴롭히기 시작하셨어요. 식당 운영 준비를 하고 있는 와중에 시모는 갑자기 급한 일이라며 절 부르셨어요. 주소를 바로 보내주셔서 급하게 가봤는데 주소지 옆 옷가게에 있더라고요. 들어가서 보니 시모랑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내가 그렇게 괜찮다고 했는데 아유 글쎄 우리 며느리가 여기 옷 싹 다 사준다네. 며칠 전부터 그렇게 말했는데 내가 시간이 없었잖아. 그렇지? 여기 딱 오니까 여기서 옷 싹 다 사면 될 것 같아. 자기들도 옷 하나씩 골라. 우리 며느리 한우 식당 하는 거 알지? 돈도 많이 벌어서 요즘 나한테 얼마나 잘 사주는지 몰라. 내 친구들이니까 옷 한 벌씩 해줄 수 있지? 네? 아, 어머님, 여기 계산하라고 부르신 거예요? 일단 동주 씨한테 전화부터 할게요. 저희 돈 관리는 같이 하고 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로 쓸 수는 없어서요. 잠시만 기다리시겠어요? 어머, 뭐? 가방도 사준다고? 아니, 나는 괜찮다니까. 그냥 여기서 옷만 사주면 되는데. 아니, 우리 며느리가 백화점 가서 가방까지 사준다고 난리네. 일단은 오늘은 내가 여기 친구들이랑 선약이 먼저 있으니까 가방은 내가 예약해 둘 테니 결제만 해줘, 그럼. 어차피 여기 친구들이랑 백화점 가기로 했거든. 알았지? 우선 여기 옷들부터 결제해 줄래? 여기 가게 주인이 이제 나가봐야 한다네. 혹시라도 민망해 하실까 귓속말로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려도 시모는 막무가내셨죠. 결국 옷을 사드렸는데 정말 수십만 원 옷을 사셨더라고요. 그리고선 또다시 남편에게 말하면 앞으로 더 심한 걸 보여주시겠단 압박도 잊지 않으셨죠. 정말 눈앞에서 뭐라고 압박하는 건 저도 태어나 처음이라 이걸 뭘 어찌 하는지 당황스럽더라고요. 그나마 그렇게 옷을 한번 사주고 나니 한동안은 연락 없이 고요해졌어요. 그 뒤에 아버님이 지인분들께 선물을 하고 싶으시다면서 한우 세트를 구할 수 있냐며 부탁을 하신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거래처에도 알아보면서 좋은 세트로 구해서 시댁에 가져다 드린 적이 있었죠. 도착을 했을 때는 시부는 안 계시고 시모만 계시더라고요. 아, 어머님, 댁에 계셨어요? 안 그래도 아버님이랑 통화하고 오긴 했는데 어머님 밖에 계신다고 하셨거든요. 언제 들어오셨어요? 이거 아버님이 부탁한 고기 세트인데 전해드리려고 왔어요. 근데 아버님은 어디 가셨어요? 아, 내가 어디 좀 심부름 보냈어. 근데 넌 내가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것처럼 말한다. 참, 이건 그냥 여기 두고 가면 돼. 내가 남편 오면 말할 테니까. 하나는 내가 좀 열어봐도 되지? 아이고, 너는 좀 많이 좀 담지 그랬어. 이 정도로 어떻게 선물을 하라고? 누구 코딱지에 붙이라고 고작 이 정도로 담은 걸 가지고 온 거니? 네 시아버지 오기 전에 가서 다시 만들고 와. 네? 어머님, 이거 많이 담긴 거예요.
종류가 많아서 적게 보이는 거지. 아버님이 만들어달라고 한 대로 양 맞춰서 만든 건데. 아버님도 너무 많이 넣으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키로수도 다 정해서 말해주셨는데요. 그냥 아버님 오시면 제가 다시 여쭤볼게요. 남자들이 뭘 안다고 키로수로 물어보고 결정을 해. 이거 보면 분명 부족하다고 할 건데 너 시아버지한테도 한 소리 들을래? 이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여? 여기서 2배로 더 가지고 오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갔다 와. 포장은 여기서 다시 하고 내가 정리하고 있을 테니까 얼른 준비하고 가지고 와. 네 시아버지 이거 보면 화 잔뜩 나시겠는데? 저는 시부가 고기 양을 잘 모르시고 말씀하셨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바로 가게로 가 넉넉하게 고기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죠. 그런데 시댁에 가서 보니 전에 가져다 둔 세트가 보이지 않더라고요. 시부는 제가 준비한 고기를 보시고서는 많이 담았다면서 너무 좋아하셨죠. 시부께 먼저 가지고 온 세트가 있었다 말을 하니 시모가 선물할 세트도 같이 만들었던 거 아니냐고 하시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시모는 시부에게 거짓말을 하고 고기 세트를 본인 지인들에게 선물로 줬던 거였어요. 거기다가 시모는 시부가 저에게 주라고 한 돈도 주지 않고선 입을 꾹 다무셨죠. 나중에 물어보면 가족한테 돈까지 바라냐면서 절 비난하셨어요. 정말 분노했던 건 바로 시모가 자꾸 식당에 와서 밥을 먹고 간다는 거였어요. 처음에는 제가 있는 날 시부랑 같이 와서 고기를 드셨어요. 고기도 신경 써서 준비를 해서 대접했고 시부모님도 너무나 잘 드셨죠. 시부가 바빠서 먼저 가시고 난 후에 시모가 계산하시러 오시더라고요. 아유, 나는 이렇게 질긴 고기는 오랜만에 먹어봤네. 아니 어떻게 시부모님이 오는데 고기를 이런 식으로 내올 수가 있니? 네 가게 잘 되는 거 맞아? 찌개도 너무 싱겁고 반찬은 왜 이렇게 짠 거야? 식당 운영하기 전에 음식들 다 먹어보고 내가는 거 아니니? 이런 거 먹으라고 하면서 돈까지 받으려고 하니. 에휴, 넌 아니까 이런 소리 해주는 거야. 식당 손님들이야 한 번 오고 말면 그만이지만 나처럼 이렇게 얘기해 주겠어? 음식 맛이 별로셨어요? 아버님은 아까 가시면서 고기질 괜찮다고 해주셨는데 맛이 없으셨으면 아까 저 불러서 말을 해 주시지. 바로 바꿔드렸을 텐데요. 고기는 많이 즐기셨어요? 가지고 간 고기를 다 드셔가지고 괜찮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걸 어떻게 얼굴 앞에다 두고 말을 하니? 그냥 주는 대로 먹는 거지. 하여튼 너 신경 좀 써야 되겠어. 이런 식으로 장사하다가는 가게 다 망하게 생겼다. 내가 중간중간 와서 체크하면서 음식만 어떤지 말해줄게. 너 이거 진짜 좋은 기회야. 내가 입맛 하나는 최고거든. 내가 한번 말해준 대로만 바꾸면 가게 대박 날걸? 나니까 이런 거 해주는 거야. 결국 시모는 돈도 안 내고 가셨고 그 뒤로 시모는 혼자서 자꾸만 식당으로 찾아와 밥을 먹고 가셨어요. 꼭 제가 없는 시간에 나타나 밥을 먹고 가시는 바람에 직원들이 곤욕을 치르기도 했죠. 어느 날은 직원 중에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시모가 계산을 안 하고 그냥 가니 잡았던 모양이었어요. 시모는 바로 저에게 전화를 해서는 소리를 치셨죠. 너는 가게 운영을 이따위로 하고 있는 거니? 직원 관리를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야? 새로 직원이 들어오면 일단은 가족이 누군지부터 교육을 시켜야 하는 거 아니니? 도대체 가게 오면서 이런 거 하나하나 내가 얘기를 해줘야 알아? 네? 어머님, 오시는 건 좋은데요. 오시기 전에 미리 말이라도 하셨으면 제가 직원들한테 말을 했겠죠. 아니면 오시고선 밥값을 내시고 가시던지.
그러면 이런 일이 없잖아요. 새로운 직원한테 우리 가족들은 이렇게라고 말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도 직원들 사이에서 어머님 오셔서는 밥 그냥 드시고 가는 거 자꾸 말 나오고 있는데 오시기 전에 저한테 말이라도 좀 해주세요. 내가 며느리 식당에 가는데 보고라도 해야 한다는 거야? 당연히 시어머니가 말없이 가는 게 맞는 건데 내가 무슨 널 윗사람처럼 대접을 하라는 거니? 참나, 어느 시댁에서 그런다니? 너 고작 그 구멍가게 같은 식당 운영한다고 해서 뭐라도 된 줄 아는 거니? 안 그래도 이것도 싫다 저것도 싫다는 거 마음에도 안 들었는데 그래도 내가 넓은 마음으로 음식만 봐주겠다는데 고마워하지 못할 망정. 어머님, 제가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어머님께 원해서 오셔가지고 음식 맛을 봐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아예 오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오시기 전에 저한테 연락이라도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제가 가게에 있을 때 오시면 제가 챙겨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매번 저 없을 때만 골라서 오시니 제가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 난감해요. 네가 난감할 게 뭐가 있어? 직원 교육을 똑바로 시키면 되는 거지. 일단 그 신입으로 들어온 직원은 잘라라. 내가 그렇게 설명을 해도 그래도 결제해야 나갈 수 있다며 꼭 붙잡는데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그딴 애를 어떻게 직원이라고 채용했니 너는? 시모는 하다못해 제 식당 직원 채용까지 관여하기 시작했어요. 직원들 중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 직원이 있으면 면전에 대고 욕을 하면서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치시기도 했죠. 직원들도 황당했지만 저는 더 황당했어요. 시모는 제 행동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마다 마치 제 주변을 괴롭히는 것처럼 행동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큰 사건이 터지고 말았죠. 어느 날 한우 식당 직원이 급하게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시모가 동창들을 데리고 와서 고기를 먹고 가버렸다는 거였어요. 부랴부랴 정리하고 가보니 이미 100인분이나 먹고 계산도 안 한 채 가버린 상황이었어요. 전 바로 전화에 따졌죠.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오셔서 식사를 하셨으면 계산을 하시고 가셔야죠. 안 그래도 어머님 혼자 오셔가지고 자꾸 돈도 안 내시고 밥 드시고 가시고 직원들 보기도 민망하고 그랬는데 100인분이요? 어머님 동창분들 오신다고 말이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고기도 더 챙겨드리고 그럴 순 있는데 이렇게 다 대접해 드릴 순 없어요. 오셔서 계산해 주세요. 예, 고작 100인분 가지고 무슨 이런 호들갑이니? 일단 나 지금 친구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그 얘기는 나중에 해. 그리고 무슨 결제를 하라는 거야? 내가 뭐 거기 고기를 싹 다 먹은 것도 아니고 고작 100인분인데 그걸 계산하라고? 네, 결제는 하셔야죠. 어머님 혼자 오셔서 드시고서 그냥 가시는 건 제가 그냥 참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어요. 오셔서 결제해 주세요. 이제는 그리고 오시고 식사하시면 바로 결제해 주셔야 해요. 직원들한테도 다 말했어요. 어머님 오시면 바로 저 부르라고. 무슨 내가 못 갈 때라도 갔어? 너 결국 나랑 등지고 살아야 되겠다는 거지?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 어디 시집살이가 어떤 건지 이참에 한번 배워보고. 네가 가게 하나 운영한다고 뭐라도 된다고 착각하는가 본데? 우리 집에서 대장은 나거든? 네가 내 말을 안 들으면 나도 이제는 어쩔 수가 없네. 그리고 나한테 무슨 돈을 달라는 거니? 뭔 돈? 너 나한테 돈 맡겨놨니? 시모의 말에 저보다 더 화가 난 건 바로 남편이었어요. 전 시모가 동창생들과 함께 식당에서 무전취식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선 바로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남편은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고
시모는 아무렇지 않게 저희를 맞이하더라고요. 어머, 아들, 무슨 일로 왔어? 오늘 출근은 안 했니? 안 그래도 내가 며느리랑 할 말이 있었는데 아들까지 이렇게 왔네. 무슨 일로 온 거야? 아, 아까 우리 친구들이랑 며느리 식당 가서 밥 먹은 것 때문에 온 거구나. 내가 동창생들한테 그래도 며느리 가게 매상 좀 올려줘야 된다고 해가지고 데리고 갔거든. 며느리한테 결제한다고 그렇게 말했는데도 얘가 괜찮다고 말려가지고. 헛소리 좀 그만하세요. 역겨운 가면도 좀 벗으시고. 이제는 제가 아니라 며느리 괴롭히기로 작정하셨어요? 안 그래도 와이프가 요즘 고민이 많은 것 같아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까지 공짜로 밥 먹으려 했어? 너 지금 엄마한테 무슨 말버릇이야? 너 지금 네 와이프 말만 듣고선 이렇게 찾아와서 난리 부리는 거니? 아이고, 아들 키워봤자 소용없다고 하더니만 지금 딱 이 꼴이네. 너 지금 잘못 생각하는 거야. 어떻게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애쓰게 키워준 엄마 배신하고 고작 와이프 하나 말 듣고서는. 남편은 이 말을 듣고선 크게 분노하며 시모 뺨을 올렸어요. 저도 놀랐지만 시모는 더 놀랐고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을 보니 남편 눈에는 살기가 어려 있을 정도로 분노에 차 있었어요. 친모도 아닌 주제에 키워준 값 지랄하네. 당신이 언제 날 키워줬어? 지금 이 집에서 내쫓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해. 아버지 아니었음 당신은 이미 죽은 목숨이니까. 내가 지금까지 참아온 건 다 아버지 덕이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 가족 흔들지 마.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친모가 아니면 엄마가 아니라는 거니? 네 친모보다 내가 널 더 오래 봤어. 네가 지금까지 어떻게 컸는데 지금 엄마한테 이런 식으로 나와? 와이프 앞이라고 생떼 뿌리는 거니? 왜? 내가 기억도 못할까봐? 그 어린 나이에 당신이 그렇게 괴롭히고 미워해놓고서는 내가 아무것도 기억 못하는 줄 알았겠지. 그 어린애, 기억도 제대로 못하는 애 해외로 보내놓고서는 날 위한 척 가식 떨지 마. 나한테 한 것도 모자라서 와이프도 괴롭힌다고? 당신 이 집에서 자리는 없어. 사실 시모는 시부와 재혼을 한 사이였어요. 남편의 친모가 어릴 적 갑작스럽게 돌아가시고 나서 시부는 지금 시모와 재혼을 한 거였죠. 남편의 친모가 돌아갔을 당시 남편의 나이는 고작 6살이었어요. 시부가 사업을 하느라 워낙 바쁘니 시모가 남편을 돌봤었는데 밥도 잘 챙겨주지 않고 미워했었던 모양이었어요. 너무 어릴 때라 또렷하게 기억이 나는 건 아니었지만 하나 정확히 기억나는 게 동생은 TV 보면서 고기 반찬을 먹었는데 정작 자기에게는 아프지도 않은데 속이 아픈 것 같다면서 밥에 국만 말아서 방에서 먹게 했다는 거였죠. 사실 어릴 때는 그냥 내가 착각하고 있는가 보다 생각을 했었어. 항상 나한테 내가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면 내가 아프니까 밥만 주는 거라고 했으니까. 동생은 놀이동산에 데리고 가면서도 난 아프지도 않은데 마치 내가 아픈 것처럼 대하니 아무것도 모르는 난 정말 내가 아픈 줄 알고선 계모 말만 믿고 그렇게 지냈지. 근데 자라고 보니까 잘못된 걸 알겠더라고. 그런 일이 있을 줄은 몰랐어. 아버님한테 얘기라도 해봤어? 아버님은 전혀 모르고 계시는 것 같던데. 당신 초등학교 입학하고 얼마 안 있다가 해외 고모네로 유학 갔던 거 아니야? 그러면 더 모르셨을 수도 있긴 하겠다. 그니까 고작 그 여자랑 지낸 시간은 2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때 기억이 지금도 최악으로 남아있으니
그래도 성인 되고 돌아와서는 그러지 않는 걸 보고선 내가 착각했던 모양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당신한테 하는 걸 보니 역시 사람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걸 알았어. 정말 미안해. 내가 먼저 나서서 정리를 했어야 하는 걸. 당신도 몰랐잖아. 난 당신이 어릴 적 유학을 가서 어머님이랑 오래 떨어져 있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는 건 아닐까 생각이 들어 조심스러웠어.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니. 애초에 어머님이 그런 짓까지 했었다니 놀랍네. 시몬은 어렸던 남편을 교묘하게 괴롭히고 미워했었지만 주변에서는 그 사실을 모른 채 아들 딸린 호라비와 결혼해 그 아들까지 잘 돌보는 착한 여자로 알려져 있었어요. 남편은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이게 현실인지 꿈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점점 또렷해지는 기억과 저에게 시모가 하는 행동을 보면서 사실이었단 걸 확신하게 되었던 거죠. 전 남편에게 얘기를 듣고선 시모에게 100인분 청구서를 보냈어요. 예, 내가 뭐 네 가게에서 매번 이렇게 먹는다고 했니? 이제 와서 창피하게 돈을 내야 한다고 하면 걔들이 날 뭐라고 생각하겠어? 안 그래도 부자 며느리 받아들여서 다들 좋겠다고 말들 많은데 그냥 네가 좀 따라주면 안 되는 거야? 어떻게 청구서까지 보낼 수가 있어? 나 돈 없어. 이거 안 내시면 무전취식으로 동창회 사람들 다 고발할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애초에 말도 안 하고 한우 100인분 드신 건 잘못 아닌가요? 그리고 저도 더 이상 안 참을 겁니다. 어머님이 지금까지 드셨던 것들 다 청구할 거고 먼저 이것부터 해결하세요. 너 이렇게 하는 거 네 시아버지가 알면 어떨 것 같니? 안 그래도 내가 네 시아버지한테 다 말할 거야. 어떻게 시어머니 창피를 주려고 이런 일을 해? 내가 정말 창피해가지고 고작 한우 100인분 가지고 날 이렇게 홀대해? 너 각오해! 시부는 늘 시모에게 고마워하셨어요. 당연히 아들 딸린 호라비에게 시집온 젊은 아가씨였고 거기다가 어찌되었던 자기 아들에게도 살뜰하게 잘했다고 알고 있었으니 평생 시부는 시모에게 충성하셨죠. 그런 시부에게 남편은 결국 어릴 적 기억을 다 털어놓았어요. 심장병이 있으셨기 때문에 남편은 끝까지 말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지만 충격을 받더라도 진실을 아시는 게 낫겠다 판단을 내렸던 거죠. 시부는 쓰러지셨고 집안은 난리가 났어요. 그동안 시모를 믿고 있었던 다른 친척들도 남편의 충격적인 얘기를 믿지 못하셨죠. 그동안 참 이미지 관리를 잘했구나 싶더라고요. 아마 가장 만만했던 절, 시모는 어떻게든 자기 소나기에 잡으려고 했었는데 기억을 전혀 못할 거라 생각했던 남편이 모든 걸 기억하고 있으니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간 듯 했어요. 시부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난 후에는 시모가 쓰던 카드는 몰수되었어요. 생활비도 따로 주시지 않으신다더라고요. 그동안 사치 부리던 게 다 중단되니 그제야 시모는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고 싶다고 말을 전했지만 남편은 중간에서 단호하게 잘라냈답니다. 무전취식으로 동창회를 고발하고 나서 그 모든 비용은 시모가 냈다더라고요. 여태까지 시모가 와서 무상으로 드셨던 외상값도 이자까지 얹어서 싹 다 청구했어요. 이 사건으로 시모는 동창회에서도 소문이 파다하게 나면서 집 밖으로도 못 나가고 가족들에게도 외면당해 우울하게 집에서만 지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수십 년을 착한 새엄마, 좋은 아내로 이미지를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시모는 악처 나쁜 계모가 되었네요. 요즘 저와 남편은 아이를 낳기 위해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은 혹시라도 자기 어릴 적 기억이 문제가 될까 열심히 심리치료도 받고 부모 교육도 받고 있답니다. 남편은 항상 상처가 있는 자신이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까 걱정하지만 제가 보기엔 정말 좋은 아빠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는 행복한 일들만 가득했으면 좋겠네요. 여러분들도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딸 하나 있는 60대 초반 여자입니다. 제가 글을 쓰게 된 이유는 인생에 2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한 사람을 35년 만에 또다시 얼굴을 마주하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변했어도 예전의 성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모습에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35년 전에 많이 부족했던 그때의 시절은 제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렸어요. 남편은 철도 공사를 했었고 저는 식당 일을 했었죠.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었지만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지켜주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옆에 있어서 항상 행복했었습니다. 그렇게 별일 없이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시모가 저를 집으로 불렀어요. 바쁘게 살다 보니 출산날이 얼마 남지 않을 정도로 만삭이 된 무거운 몸을 이끌며 시댁으로 찾아가게 되었죠. 상당히 심각한 얼굴로 시댁에 들어온 저를 바라보신 시모는 주방에서 과일과 차 좀 준비해 달라면서 평소와 다른 굳은 얼굴로 지시를 내렸습니다. 남편과 결혼했을 당시 처음에는 시모가 저를 잘 대해 주셨지만 뱃속의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를 대하는 태도가 한순간에 바뀌게 되었었죠. 80년대 중반 시절을 겪어오신 분들이라면 그 시절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다들 아실 거예요. 이때부터 임신 기간 중에 아이가 아들인지 딸인지 구별이 가능한 초음파 검사 기기가 국내에 완전히 상용화되었었죠. 저도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아이의 성별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아들이 아닌 딸이라는 결과에 상당히 큰 실망을 하셨습니다. 이 시기에는 남아선호 사상이 강했었기 때문에 시모는 제가 시술을 받길 원했었어요. 성별 감식부터 시술까지 한 300만 원 정도의 가격으로 형성이 되었었죠. 시모는 예약까지 해두실 정도로 제 뱃속에서 자라고 있던 딸을 원하지 않으셨지만 제가 강하게 거부를 하자 그때부터 시모는 저를 막대하면서 온갖 상처를 주셨습니다. 최대한 좋게 상황을 풀어보려 했었지만 날이 가면 갈수록 시모와의 갈등이 심해졌고 그 영향이 남편한테까지 이어지면서 부부 사이에도 문제가 오게 되었었죠. 시모가 저를 무슨 일 때문에 부르셨는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시키는 대로 주방에 들어가 과일과 차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뒤 누가 왔는지 시모가 벌떡 일어나 누군가를 반갑게 맞아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과일이 담긴 접시를 들고 거실로 나왔는데 제 눈앞에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게 되면서 들고 있던 과일 접시를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바닥으로 떨어진 접시가 깨짐과 동시에 제 마음도 산산조각이 나버렸죠. 바닥으로 떨어진 과일 접시가 깨지자 저를 바라보고 있던 임신한 여자가 놀랐는지 남편의 품속으로 들어갔어요. 시모는 저에게 애 떨어지게 뭐하는 짓이냐고 화를 내시더니 처음 본 임신한 여자를 소파에 앉혀주더니 바닥에 깨진 접시를 서둘러 치우라며 저를 보며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멍한 모습으로 앉아있던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님, 저 여자 누구길래 집안일을 왜 이렇게 못해요? 제 뱃속에 있는 어머님 손자가 많이 놀랐을까봐 걱정이에요. 일 하나 똑바로 하지 못하는데 당장 자르세요. 당연히 그래야지. 곧 해고시킬 배불뚝이 식모인데 내일부터 우리 집 식구가 아니니까 신경 쓸 필요 없다.
뭘 멍하니 서 있어? 깨진 접시 치우라니까.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누군데 옆에 앉아 있는 건데. 내 두 눈으로 보인 장면은 나 말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야? 빨리 대답해 보라고. 두 눈으로 봤으면서 나한테 무슨 말을 듣고 싶은 건데? 내가 바람이라도 폈다는 말을 직접 듣고 싶기라도 한 거야? 딱 보면 어떤 상황인지 알잖아. 아, 이제 알겠네.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 있다던데. 오빠랑 결혼한 사람이 저 여자야? 어쩜? 생긴 것도 정말 식모같이 생겼네. 그래서 언제 이혼할 건데? 내가 그래서 다들 한자리에 부른 거다. 며느리 너는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감정적으로 생각해서 결정한다고 해결되는 거 아무것도 없다. 지금 너는 내 아들과 새며느리가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많이 났겠지만, 그래서 당장이라도 간통죄로 처벌받게 하고 싶겠지만, 그래봤자 1, 2년 살다 나오면 끝이다. 별거 있니? 시간만 때우다가 나오면 되는 건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너한테 남는 게 뭐가 있을 것 같아? 시간과 감정을 소모할 바엔 차라리 뭐라도 하나 가져가는 게 좋지 않겠어? 네가 악착같이 지키려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조만간 태어날 텐데 법적으로 처리하려고 힘든 시간을 보내려 하지 말고 이거 받고 새삼 살도록 해라. 어차피 너도 뱃속의 아이 문제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잖아. 그 정도 돈이면 당분간 먹고 사는 데는 큰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니? 생각보다 많이 들어있지?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배려다. 너희 사돈어른께서 최근에 폐암으로 상당히 고생하고 있다지? 아무래도 탄광 작업을 오래 하셨으니 배에 무리가 많이 오셨겠지. 치료비까지 생각해서 넣어놨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자. 너희 가족 지금 병원비도 없어서 힘든 상황인 걸 알고 있는데 그거라도 가져가야 너희 사돈 명줄이라도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겠니? 혹시나 딴 생각할까봐 하나 더 얘기해 주겠는데 우리 집에 새로 들어올 며느리 집안이 90억 정도의 재산과 상가들을 가지고 있는 재력가 집안이다. 새 며느리가 지금 임신 사실을 숨기고 있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일이 상당히 복잡해졌거든. 하루빨리 너랑 이혼시키고 새 며느리와 정상적인 관계로 만들길 원하고 계신다. 그런데 네가 간통죄로 소송한다느니 쓸데없이 그 집안 식구들을 불편하게 한다면 어떻게 되는 줄 알지? 너희 집안에 문제가 생기겠지만 네가 시술 안 받고 악착같이 지키려 했던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야. 세상은 말이야. 돈이면 안 되는 게 없어. 지금 같은 시대에 돈만 주면 뭐든 가능하다는 거 알지? 일을 크게 만들지 말라는 거다. 저는 그때 당시 너무 큰 충격을 받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상간녀와 남편은 서로 손을 꼭 잡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남편의 한쪽 손은 상간녀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습니다. 시모는 조건을 받아들일 거면 돈을 가지고 가면 되는 거고 모든 불이익을 안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밀고 나갈 생각이면 곧바로 일어나서 나가면 된다고 하시길래 저는 시모가 건넨 돈을 들고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건 남편의 뺨을 세차게 내려치는 것밖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사람들을 저 혼자 상대할 수 있을 만큼 자신도 없었을 뿐더러 뱃속의 아이한테까지 문제가 생길까봐 걱정이 많았죠. 더군다나 아빠의 병원비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저희 집안 형편에 시모가 내밀었던 위자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배신을 당했고 상간녀가 보는 앞에서 온갖 치욕을 당했지만 지금 당장의 분노가 아닌 현실을 바라봐야만 했고 돈을 들고 나가는 저를 보면서 시모와 상간녀는 뭐가 그리 좋은지 제 뒷모습을 보면서 깔깔거리며 웃고 있었어요. 언젠간 그 사람들에게도 벌이 내려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눈물을 흘렸고 그렇게 시모가 원하는 대로 저와 남편은 남이 되고 말았습니다. 뱃속의 아이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절대 용서하고 싶지 않았지만 혼자의 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받는 정신적 고통 또한 참아내야만 했어요. 스트레스는 아이한테 좋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감정을 추스를 수밖에 없었죠. 부모님께는 남편과 이혼했다는 말을 최대한 늦게 하고 싶어 꺼내지 않고 있다가 어느새 출산의 고통이 와서 산부인과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엄마는 조소방이 왜 오지 않냐며 물어보셨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었어요. 그렇게 저는 엄마의 도움을 받으면서 이 악물고 힘겹게 지켜낸 제 딸을 출산할 수 있었습니다. 제 품속에 그토록 기다리던 아이가 안기자 시모와 남편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말에 시술을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하면서 지켜내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날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고 제 딸을 안고 한참 동안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출산을 한 이후 엄마는 산부인과에 찾아오지 않는 남편에 대해 계속 물어보시길래 이혼을 하게 됐다며 제가 겪었던 일들에 대해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시모에게 받은 돈으로 아빠의 병원비까지 전부 납부했다며 최선의 선택을 한 거라고 침착하게 대화로 풀어나가자 엄마는 땅을 치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많이 부족한 부모의 잘못이라며 원통해 하시는데 그 모습을 보는 저도 너무 마음이 안 좋았어요. 돈만 아니었다면 그 사람들을 용서해 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렇게 엄마와 저는 세상 밖으로 태어난 아이를 키우기 위해 열심히 살아왔어요. 시모가 준 돈으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가 있었고 저는 악착같이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 제 딸을 키웠습니다. 식당에서 오랜 기간 일을 해왔던 저는 식당 사장님과 사모님이 제 사정을 전부 다 알고 있어서 배려를 많이 해주셨고 어려워질 수 있는 상황들을 천천히 헤쳐나가고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전 남편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왔어요. 2번 다시 얼굴을 볼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무슨 일 때문에 식당에 왔는지 알지 못했지만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아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밖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잠깐만 기다려봐. 내가 오고 싶어서 온 줄 알아? 나도 할 말이 있으니까 온 거라고.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기나 해? 당신 장인이 우리 집에 와서 지금 난리도 아니야. 당장 가서 네가 말려.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병원에 박혀 있으면 되지. 왜 기어 나와서 행패를 부리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우리 아빠가 거기에 왜 가는데? 분명 아침까지도 병원에 누워 계셨는데 내가 당신 말을 어떻게 믿어? 그동안 나를 감쪽같이 속이고 이중생활을 하고 있었잖아. 그럼 내가 당신한테 무슨 볼 일이 있다고 찾아왔겠소? 최대한 빨리 서두르는 게 좋을 거야. 우리 집에 경찰까지 쫙 깔린 거 알아?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남편이 하는 말을 듣고 계셨던 사장님은 서둘러 시댁에 가보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제 딸을 대신 돌봐주시겠다며 재촉하셨어요. 믿기 어려웠지만 이런 일로 남편이 저에게 거짓말을 할 것 같지는 않아
뒤따라 가게 되었고, 시댁에 도착하니 경찰들이 집 앞에서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관문 앞에 엄마가 아빠를 부르고 계셨어요. 아빠는 시모를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면서 어차피 살 날 며칠 남지 않았다고 더욱더 난리를 치셨죠. 엄마와 저는 아빠에게 남편과 이혼을 한 걸 비밀로 하고 있었어요. 건강 상태가 악화가 되실까봐 최대한 신경 쓰지 않게 해드리고 싶었지만 아빠가 한참 동안 사위가 병원에 오지 않는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셨는지 엄마한테 물어보시다가 이혼까지 하게 된 걸 알게 되었고 시모가 저에게 했던 모든 일들까지 전부 밝혀지게 되었죠. 저와 엄마는 아빠를 설득하려 했지만 이미 이성을 잃어버리셨는지 난리를 치셨고 남편까지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소리를 치시며 분노하셨습니다. 나는 최대한 조용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 뿐이라고요. 몸도 좋지 않은 양반이 왜 여기까지 찾아와서 난리를 치는 건데? 당장 돌아가세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행동을 해야지. 아들놈 하나 제대로 간수 못해서 이런 사태를 만들어? 당연히 내 딸을 감싸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거면 뭐하러 결혼을 허락한 건데? 뱃속의 아이가 딸이면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야? 자네도 빨리 안 들어와? 오늘 아주 끝장을 볼 거라고. 너희들이 준 돈으로 내가 치료를 받을 것 같아? 우리 딸 인생 망친 놈들이니까 똑같이 망가져야 되는 거라고. 왜 너희들만 잘 살아야 되는 건데? 돈 좀 있다고 사람을 이렇게까지 막대해도 된다는 거야? 고작 돈 몇 푼으로 보상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세상 떠나는 거 외로웠었는데 이참에 아주 잘 됐네. 너희들도 오늘 나랑 함께 갈 줄 알아? 아빠, 그만하세요. 이렇게까지 하셔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오히려 저희만 피해를 보게 되는 거라고요. 저도 저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싶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최선이에요. 저는 아빠가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오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저랑 엄마도 생각하셔야죠. 아빠는 이미 제 말이 귀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시댁 집안 사람들을 용서해주고 싶어 하지 않으셨죠. 한참 동안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데 몰래 시댁에 들어간 경찰들이 아빠를 제압하면서 상황을 겨우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아빠는 시모의 팔을 끝까지 잡고 계시면서 같이 떠나자며 난리를 치시다가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지 갑자기 숨을 거칠게 내쉬셨어요. 호흡곤란이 오셨는지 안색이 안 좋아지셨고 발작을 일으킨 모습을 본 경찰분들께서 아빠를 급하게 병원으로 옮겼지만 가는 도중에 세상을 떠나시고 마셨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나게 되자 엄마도 제정신이 아니게 되었고 저희 집안은 순식간에 무너지고 말았었죠. 엄마와 저는 아빠를 잃은 슬픔에 오열을 하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건장한 남자들이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왔어요. 지금 남의 장례식장에 와서 이게 무슨 행패예요?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당장 멈추세요. 왜 물건들을 부시냐고요? 엄마, 경찰에 당장 연락해요. 출산한 지 얼마 안 돼서 몸도 안 좋은데 내가 여기까지 와야 되겠어? 그때 돈 쥐어줬으면 그냥 조용히 입 닫고 살면 되는 거지. 하마터면 가부될 뻔했잖아. 우리 아빠가 오죽했으면 그렇게까지 했겠어? 나는 이미 너 때문에 남편과 아빠를 잃었고 내 삶까지 전부 망쳤는데 이게 왜 우리 잘못이야?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장에서 이러는 건 정말 아니지 않아? 너는 가진 게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거야? 당장 이 떨거지를 데리고 내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한 번만 더 내 눈에 거슬리는 행동을 한다면 그땐 너도 그렇고 네가 지키려던 자식까지 전부 다 세상 빛을 못 보게 할 줄 알아. 알겠어? 상간녀는 저에게 마지막 경고라면서 건장한 남자들을 시켜서 아빠의 장례식장의 물건을 전부 다 던지고 부순 뒤 돌아갔어요. 엄마는 상간녀의 행동을 보고 충격을 받으셨는지 넋이 나간 얼굴로 눈물을 흘리시며 훼손이 된 영정 사진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엄마는 그날 이후 정신에 문제가 생기셨는지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셨고 제가 모든 걸 짊어져야만 했어요. 식당 사장님의 도움이 없었다면 힘든 삶을 버티지 못하고 포기할 뻔했지만 저희 가족을 많이 도와주셔서 힘들게 버틸 수 있었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서 엄마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 삶의 안정을 찾게 된 이후 저희 식구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갔어요. 안 좋은 기억들이 많은 곳에서의 생활은 좀처럼 좋아질 수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지역에서 새 출발하기로 결정하게 되었었죠. 그렇게 엄마와 함께 제 딸을 키우며 정신없이 살아오다 보니 이사도 수십 번 하게 되었고 상황에 맞게 최선을 다해 살아왔었어요. 없이 살면 몸이 고생한다고 엄마도 아빠의 곁을 따라가고 싶으셨던 건지 저와 제 딸만 바라보면서 살아오시다가 췌장암을 이겨내지 못하시고 끝내 세상을 떠나고 마셨습니다. 결국 저는 딸과 단둘이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야만 했고 무럭무럭 자라는 딸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왔었습니다. 그렇게 과거의 아픈 기억들을 뒤로한 채 눈앞에 보이는 딸의 인생은 꼭 성공시키고 싶어서 모든 걸 쏟아 부었고 그런 희생을 딸도 알았는지 제 희생이 헛되지 않게 열심히 노력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딸은 의사가 될 수 있었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니 더 이상 바랄 게 없었어요. 앞만 보며 달려오다 보니 어느새 제 나이는 60이 되어버렸고 딸도 30대 중반을 넘어가게 되었죠. 아픈 기억들도 있었지만 모든 걸 이겨낸 결과가 좋아서 딸과 사는 게 하루하루 행복했었어요. 제일 큰 문제는 아무래도 결혼 문제였죠. 딸은 제가 혼자가 되는 걸 원하지 않는다며 결혼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죠. 딸의 인생이니 제가 깊게 관여하고 싶지 않았지만 저로 인해 딸의 인생에 피해가 갈까봐 또 다른 걱정거리가 생기게 되었죠. 그래서 저녁에 딸과 함께 외식을 하면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대화를 좀 해보고 싶어 딸이 근무하는 병원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전혀 상상조차 해본 적 없었던 일이 눈앞에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엄마, 여기에요. 저 곧 퇴근하니까 잠시만 기다리세요. 환자분 좀 다시 병실로 모셔드린 뒤 나올게요. 오시는데 힘들거나 하진 않으셨죠? 퇴근 시간이라 차가 좀 막히긴 했는데 그래도 집이랑 가까워서 오래 걸리진 않았어. 저기 벤치에 앉아 있을 테니까 천천히 준비해서 나오면 되겠다. 잠깐만. 이게 누구야? 우리 서로 구면이지 않아요? 잠깐 얼굴 좀 봐봐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 기억력 하나는 기가 막히거든. 어머나, 너 정임이 아니니? 엄마, 아시는 분이세요? 제가 담당하는 병실에 입원해 계신 환자분이세요.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시는데요. 지금 위암으로 고생 중이시긴 한데, 그래도 노력하시면 좋은 결과가 올 수 있다는 희망 하나로 지금까지 이겨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서로 알고 계신 거예요? 저한테도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친절한 의사 선생님이 정임이 딸이라는 거야? 아니, 살다 보니 이런 일도 다 생기네. 내가 그동안 인생을 헛살지 않은 것 같다. 의사 선생, 내가 친할미야. 어쩐지 정이 가고 누구랑 많이 닮았다 했는데 내 아들과도 아주 빼다 박았구만. 좀 있다가 내 아들 온다고 했으니까 얼굴이나 좀 보고 가지 그래. 살다 보니 정말 별일 다 겪네요. 2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서 만날 수가 있죠? 쓸데없는 일 만들지 말고 그만 돌아가시죠. 선아야, 여기서 병실까지 너 말고 다른 사람 시키면 안 되니? 우리는 저 사람과 마주치면 안 되는 사이거든. 엄마가 예전에 아픈 과거에 대해 얘기해 준 적 있지? 제 말이 끝나는 순간 딸은 사색이 된 얼굴로 휠체어에서 손을 뗐어요. 그리고 천천히 뒷걸음질 치더니 제 옆으로 다가왔죠. 전시모는 살짝 당황한 얼굴로 어색한 분위기를 풀기 위해 웃으면서 대화를 이어나가려 했지만 저는 시모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딸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저와 딸을 다급하게 부르더니 갑자기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과거에 안 좋았던 기억들 때문에 그런 거면 용서해달라면서 지난 일로 얼굴을 붉히지 말라며 애원하셨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용서를 해달라고요? 세상 떠날 때 됐으니까 좋게 마무리하고 떠나고 싶으신가 봐요. 저는 아직도 가끔씩 그때의 기억들이 꿈에 나와서 저를 괴롭히고 있다고요. 당신과 그놈이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알면서 어떻게 용서라는 말이 나와요? 저희 인생에 그만 들어오시죠. 이미 30년이 훨씬 지난 일들이고 지금은 상황이 많이 바뀌었다고요. 당신이 아무리 나한테 용서를 구한다고 해도 저는 받아줄 생각 없어요. 나도 그때 당시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세월이 흐른 만큼 과거의 일들을 후회하면서 살고 있었고 너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했다는 말을 꼭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 지금 저분이 예전에 엄마의 시어머니였다는 말이에요? 과거에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시게 만들고 저희 가족을 한꺼번에 무너뜨렸던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친할머니가 딸이라고 시술을 하려는 거 엄마가 끝까지 지켰었다면서요. 제가 저희 엄마한테 과거에 힘들었던 일들을 전부 다 들었거든요. 그건 그냥 과거일 뿐이야. 어찌됐든 지금은 건강하게 잘 살고 있잖아. 그때 당시 남아 선호 사상이 워낙 강해서 그런 일들은 아주 흔한 일이었다. 저는 당신이랑 조금의 말도 섞고 싶지 않으니까 괜히 저희와 엮일 생각 하지 마세요. 선아야, 네가 담당하고 있는 환자면 다른 의사로 바꾸는 게 좋을 것 같다. 어머니, 왜 밖에 나와 계세요? 제가 금방 온다고 했었잖아요. 아직 저녁 날씨는 쌀쌀하다고요. 이제 그만 병실로 들어가는 게 좋겠어요. 그런데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안색이 너무 안 좋으신데요. 고개를 돌려보라고요? 아니, 당신이 여긴 어떻게? 어머니, 갑자기 이게 무슨 상황인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여기 있는 거냐고요?
시모는 전 남편에게 좀 전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 전부 다 설명을 하자 전 남편은 그동안 알고 지냈던 담당 의사인 제 딸이 자기 친딸이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은 상태였어요. 전 남편이 자기 핏줄인 딸에게 다가가자 제 딸은 뒷걸음질 쳤고 저희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려고 몸을 돌렸는데 전 남편이 제 앞을 가로막으면서 다짜고짜 무릎부터 꿇었어요. 그리곤 제 바지를 잡고 놓아주지 않고 있었죠. 남편의 눈빛은 저를 절대로 놓치지 않겠다는 결심이 보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그동안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알아? 나도 피해자라고. 그 사람들이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게 만들어서 집안 꼴이 말이 아니었었어. IMF로 집안의 위기가 찾아왔었고 그 집안에도 회복하기가 힘들 만큼 경제적인 손해가 막대했었는데 그때 가족이라는 명분 때문에 도와주다가 우리까지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결국 그 집안 식구들도 빈털터리가 돼서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까지 오고 말았었지. 그때부터 그 사람이랑 하루도 빠짐없이 싸웠고 아들까지 뺏긴 채 결국 서로에게 너무 큰 피해만 주는 것 같아 이혼을 결정했어. 그때부터 나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었는데 계속 당신이 그리운 거야. 그래서 예전에 일하던 식당에도 찾아가 봤지만 이사를 했다는 소식만 듣고 더 이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지금까지 혼자인 몸으로 살아왔던 거야. 당신이 떠나간 후에야 내가 잘못한 걸 알게 됐지만 그땐 이미 후회도 늦었다는 걸 알 수 있었어. 우리 아버지는 막대한 빚을 갚기 위해 막노동에 뛰어들다가 현장 사고로 세상을 떠나셨고 나는 어머니와 함께 지금까지 이 악물고 버티면서 살아왔었는데 한 번 무너진 가정은 쉽게 회복이 안 되더라고. 보다시피 지금 나도 하루하루 힘들게 일당직 하면서 어머니와 삶을 연맹하고 있는 중이야. 병원비도 몇 달치나 밀려 있어서 이제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어머니 병만 괜찮아진다면 숨 좀 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람 일이라는 게 쉽게 바뀌지가 않잖아. 그런데 여기서 당신을 만나게 될 줄 몰랐고 우리 딸이 어머니 담당 의사였다는 게 너무 놀라워. 그래서 뭘 바라시는 건데요? 우리 엄마한테 하시는 말을 대충 들어보면 엄마와 저를 과거에 내치고 다른 여자랑 살림을 차렸는데 IMF로 인해 모든 게 무너졌고 지금까지 빚에 허덕이며 살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의사인 제가 당신 친딸이라는 걸 알게 되니 눈앞에 길이 열린 것 같으니까 엄마한테 무릎 꿇고 도와달라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 알고나 있으세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아냐고요. 그런데 막상 제가 의사가 되고 삶의 여유가 있어 보이니까 저희한테 빌붙고 싶으신가 봐요. 그런데 이거 어쩌죠? 저는 당신들이 아무리 제 친할머니고 친아빠라 할지라도 그동안 엄마가 살아온 세월을 보면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엄마랑 제가 당신들 사정 봐줄 만큼 마음이 넓지가 않아서요. 피가 섞였다고 다 같은 피가 아니에요. 시모는 제 딸의 반응에 많이 놀랐는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시모와 남편이 갑자기 저한테 빌붙으려는 이유를 딸도 알고 있는 것 같아 보였죠. 시모는 딸의 상상도 못한 반응에 몸부림치면서 친할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분노하셨어요. 하지만 딸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고 그날 이후 딸은 시모의 담당을 다른 의사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의 삶과 다르게 전시모와 남편의 삶은 180도 달라진 상태였어요. 하루하루 사는 게 힘들 정도로 심각해 보였죠. 그 사람들이 무너진 모습을 보니 제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사람들이 제 딸이 성공한 모습을 보고 계속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 딸은 더 조건이 좋은 다른 병원으로 옮기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친아빠의 얼굴을 처음 본 딸은 자기 아빠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던 상태였죠.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 전시모의 건강 상태가 심각해졌다는 소식을 들을 수 있었어요. 과거에 저를 내쳤으니 그에 따른 벌을 받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평생 빚에 쪼들려 자신이 저지른 과거의 행동들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뉘우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전 남편이 제 딸에게 금전적인 요구를 하지 못하도록 방법을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벼랑 끝에 몰리면 눈에 보이는 게 없다잖아요. 안 좋은 일이 터지기 전에 제가 먼저 손을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처리를 하면 좋을지 변호사와 상담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힘들게 살아온 인생, 이제야 행복이 찾아왔나 싶었는데 또다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 같아 걱정이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분들의 가정은 행복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30여 년의 결혼 생활 동안 맘 편히 쉬어본 적이 없었는데 최근 누구보다 편안한 생활을 하고 있는 60대입니다. 제 또래 친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결혼을 할 당시에는 가부장적인 분위기가 강했기 때문에 부당한 일이 있더라도 참고 살던 때였는데요. 그런 시기가 지나면서 이제는 좀 더 편하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네요. 가끔씩 다른 분들의 사연을 들으면서 나만 이렇게 살았던 건 아니었구나 위로를 받기도 했는데 다른 분들에게도 위로를 해드리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의 결혼 생활은 순탄하지 않았어요. 시댁은 잘 사는 집안이었지만 친정은 말 그대로 가난한 집이었습니다. 결혼을 할 때부터 시댁 식구들은 저를 탐탁치 않아 했어요. 남편에게는 형이 있었고 가족들이 모두 각자의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집안은 장남 위주로 돌아갔고 남편은 그 속에서 조금 더 사랑과 관심을 받기 위해 아등바등 노력하는 사람이었어요. 본인만 그러했다면 다행이지만 자신만큼이나 나와 자식들 역시 본인의 본가 식구들에게 아둥바둥하길 원했죠. 아주버님의 아내인 형님은 잘 사는 집 자식이었고 시댁에서의 차별도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시댁에서 외딴 섬이었어요. 명절이면 제가 모든 뒷정리를 하고 난 후에 친정에 겨우 갈 수 있었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모두 모여서 말을 나누는 모습을 보면 부럽기도 했었죠. 아이고, 우리 큰애 오느라 고생 너무 많았다. 이것저것 신경 써야 할 일들도 누구보다 많을 텐데 명절까지 챙기려고 하니 얼마나 힘드니? 얼른 집에 가서 쉬거라. 친정에는 오늘 갈 거니? 안 그래도 친정에 미리 보냈어야 하는데 내가 붙잡아 뒀구나. 사돈댁에서 많이 보고 싶어 하시겠다. 전화 한 통 넣고 얼른 가거라. 지금 기다리고 계시겠네. 어머님, 그래도 명절 정리는 다 하고 가야죠. 어머님도 음식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어요. 여기 명절 선물이에요.
많이 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명절 끝나시고 마사지라도 받으러 다녀오세요. 안 그래도 이번에 저희 집에서 사업 때문에 이것저것 말할 게 많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머, 이렇게 많이 챙겨줄 필요 없는데. 고마워서 어쩌니? 역시 큰애가 이런 거 참 잘 챙기네. 이래서 큰 며느리가 제일이라고 하는가 보다. 얘, 작은 애는 뭐하니? 음식들 얼른 챙겨주지 않고. 쟤는 빠릿빠릿한 게 없어. 음식 준비하면서 옆에서 제대로 거들기는커녕 방해만 대고 말이지.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나 지났는데 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어서 큰일이다, 큰일. 아휴. 동서, 어떻게 아직도 이렇게 어머님한테 혼나? 10년이면 초등학교도 졸업하고 중학교도 졸업하는 기간 아니야? 이제 고등학교는 가야지. 근데 동서는 유급될 판이네. 동서, 좀 노력해야 되겠다. 어쨌든 동서도 수고했어. 어제 음식하느라 고생 좀 했다며? 그래도 어머님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음식량도 줄어들었지 뭐. 이제 동서도 혼자서 준비할 수 있지 않아? 이제 어머님도 좀 쉬어야 할 것 같아. 아이고, 역시 나 생각해 주는 건 큰며느리밖에 없다. 안 그래도 다음 명절에는 둘째 내서 다 준비하려고 하는데 그래도 가지수가 준다고 해서 나만큼 잘 챙길지나 의문이다. 사업하는 집안은 명절상도 잘 차려야 복이 오는데 제가 하면 얼마나 잘하겠니? 제가 챙기면서 사업이나 잘 될는지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래도 우리 큰애가 있으니 요즘 큰아들 사업도 잘 되고 내가 참 마음이 놓여. 둘째네는 참. 아니 어머님, 무슨 그럼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결혼하고 나서 어머님은 그냥 지켜보시기만 하시지 같이 만들어주시는 것도 아니잖아요. 결혼한 이후에 처음부터 끝까지 저 혼자서만 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이미 제가 다 만들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어머님은 저 결혼하기 전에도 혼자 만드신 것도 아니고 도우미 이모들 다 불러다가 하시지 않으셨어요? 전 이렇게 많은 음식 저 혼자 하느라 정말 정신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니 너무 서운하네요. 어머머, 이것 봐라. 지 고생한 거 안 알아준다고 시어미한테 말대꾸 하는 거냐? 너는 그래서 두 번째라는 거야. 네 남편이나 너네나 아주 그냥 똑같이 잘 만났다. 가족들 위하는 마음은 없고 자기들만 알아서는.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이야. 아직 철이 덜 들었다고 하더라도 여자는 남자보다 일찍 철든다는데 네가 옆에서 이러고 있으니 아들이 철들 틈이 있겠니? 아휴, 됐다. 너도 이제 정리하고 가거라. 아유, 어머님, 그런 말 마세요. 동서가 그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고 너무 마음 쓰지 마세요. 제가 이번에 친정 가서 좋은 소식 들고 올게요. 남편 사업 확장하는데 친정에서 도와준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 스트레스 제가 싹 다 풀어드릴 테니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쉬고 계세요. 그래. 역시 큰애가 나를 좀 아는구나. 작은애한테 받은 스트레스 네 덕에 다 풀린다. 내가 이래서 너를 예뻐하지 않을 수가 없지. 사돈댁에 보낼 선물 준비했으니 갈 때 가지고 가려무나. 잘 챙겨서 드리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와. 시모는 형님과 저를 많이 차별했습니다. 명절이면 저희 집에는 선물 하나 보내지 않으셨지만 형님 댁에는 고급 한우 세트며 바리바리 싸서 보내곤 했죠. 그럴 때마다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실질적으로 형님이 시댁에 하는 건 거의 없었기 때문이었어요. 매달 생활비도
저희가 조금씩 부담을 했지만 아주버님과 형님은 명절을 제외하고는 얼굴을 보지도 않았어요. 시아버님이 아파서 입원을 했을 당시에도 간병은 제가 다 했고 병원비도 두 집안이 똑같이 나눠서 부담을 했지만 늘 오로지 시부모의 고마움은 시아버님과 형님에게 향했습니다. 이런 불공정한 대우를 받으면서 남편에게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남편은 별 수 없다는 반응이었죠. 여보, 당신은 어머님이랑 아버님 너무하시다고 생각해 본 적 없어? 솔직히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는데 어머님 아버님한테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 같아.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노력해도 내 노력은 하나도 알아주시지도 않고 형님은 아무것도 안 하시고 그냥 오는데도 잘한다고 칭찬만 듣고 난 정말 서운해. 솔직히 계속 저러시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어. 에이, 당신 또 왜 그래? 무슨 그런 말을 하고 그래? 당신이 아무것도 안 하면 솔직히 우리 엄마 아빠는 아예 우리 안 보실걸? 지금 상황에서 아쉬운 사람이 잘해야지 어쩌겠어. 당신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몰라?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여기에 부모님 입김 들어가지. 엄마랑 아빠 입김이 제일 강력한데 당신이 그마저도 안 챙기면 내 사업 망하는 거야. 당신 고생하는 거 내가 제일 잘 알잖아. 나중에 엄마 아빠도 다 아실 거야. 지금이야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고 도움도 계속 받고 있으니 그러시겠지만 아무리 그래도 정말 너무하신 거 아니야? 나는 10년을 죽어라 노력하고 있는데 나한테는 그 흔한 칭찬 한마디도 꺼내주시지 않으시고 근데 형님 봐봐. 그냥 참석만 했는데도 너무 잘했다면서 칭찬해 주시잖아. 형님 집안이 좋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대놓고 차별은 너무하지. 계속 이렇게 하시면 나도 시댁 방문하기 불편할 것 같아. 아이, 또 그런다 당신. 그렇게 하면 내 사업이 망한다니까. 당신이 이렇게 말해서 꺼내는 거지만 솔직히 형수님은 실세 중에서도 실세지. 거의 형사업을 끌고 가고 있잖아. 그러니까 형수님 집안이 빵빵하니까 형이 별다른 노력 안 하고서도 잘 나가는 거잖아. 아니야? 막말로 당신 집안이 내 사업 이끌어줄 수나 있어? 그러면 당신 우리 집 일 안 해도 상관없지. 근데 그게 아닌 거 당신도 알잖아.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우리가 당신 친정에 도와줘야 할 판인데 이런 상황에 무슨 자신감으로 시댁 가기 불편하다는 말을 해?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도 없어지지 않게 좀 제대로 하라고. 남편은 어릴 적부터 늘 장남, 장손으로 자신은 뒤편이라고 말을 했지만 불공정한 상황을 바꾸려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부모의 대우가 부당하다고 말하는 저에게 배부른 소리를 한다고 핀잔을 주기만 했죠. 그나마 결혼 10년 차까지는 남편이 저를 어르고 달래면서 시댁이 잘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다가 결혼 생활이 길어지면서 제가 하는 것이 정말 당연한 것인 양 대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남편이 서운하기도 했지만 시댁에 지출되는 금액만큼이나 친정에도 동일하게 지출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망설였던 것도 있었어요. 거기다가 남편은 어르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저희 부모님에게도 잘해주었죠. 그러다 보니 남편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를 지으시면서 생활을 하고 계셨는데 넉넉한 형편은 아니었습니다. 오래전부터 대대로 사용했던 땅에다가 부모님께서 조금씩 넓혀 나가시면서 넓은 땅을 가지고 계시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땅의 가치가 엄청 높았던 것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부모님께서는 처분하지 않는다면 나중에는 상승할 수 있을 거란 확신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결혼을 할 때 자금이 필요하다고 빈 땅을 처분하셨다는 소리를 들었죠. 결혼 20년 차가 되면서 원래 가지고 있던 땅 주변의 값이 천정부지로 올랐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다들 될 사람만 되는 거라면서 비웃었었죠. 예, 둘째네 부모님은 얼마나 배가 아프시겠니? 그 땅 10배는 더 올랐다고 하는데 엄청 아까워가지고 어떻게 주무신다니? 그때니 결혼시킨다고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모으느라 처분한 거 아니니? 아휴, 그때 팔지만 않았으면 솔직히 지금 궁상맞게 살았겠어? 내가 다 아깝네, 아까워. 그때 처분만 안 했어도 우리 둘째 아들도 저가댁 덕 보는 건데. 네? 궁상이요? 어머님,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저희 부모님 지금도 아주 잘 살고 계세요. 거기다가 지금까지 건강하시고요. 건강하시니까 지금까지 저희한테 손 안 벌리고 일도 꾸준히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머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정말 섭섭하네요. 건강하게 살고 계시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이, 동서, 너무 예민하다. 어머님이 걱정돼서 하는 말이지 무슨 나쁜 의도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 그런 게 아니라는 거 난 딱 들어도 알겠는데 동서 너무 자격지심 심한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님네야 형편이 넉넉했지만 동서네는 결혼할 때 그런 거 아니었잖아. 동서네 부모님도 엄청 부담 느끼시고 처분하셨겠지. 뭐 그런 말씀 하신 거 아니시겠어? 그래. 우리 큰애가 내 말뜻을 똑똑히 아는구나. 우리 큰애만 아니면 아주 그냥 내가 나쁜 시모인 줄 알겠어. 예, 너는 내가 무슨 말만 하기라도 하면 다 그런 식으로 배뱉고 와서 받아들이는 거니? 어디 무서워가지고 뭔 말이라도 하겠어? 그냥 내가 너한테 말을 하지 말아야지. 아휴. 아니, 동서는 왜 어머님 말을 그렇게 받아들여서 이 난리를 피우고 있어? 어머님이 걱정돼서 그냥 하시는 말씀을 가지고 말이야. 땅값이 엄청 뛰었다고 하잖아. 그게 얼마나 아까우시면 이렇게 말을 하시겠어? 동서네 집도 잘 살 기회였는데 그걸 날린 거잖아. 그래. 우리 큰애 말이 맞다. 우리 큰애처럼 마음 넓게 받아들이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니? 너는 그 심보가 못 돼가지고 안 되겠다. 네가 그렇게 사람 말을 받아들이니 남편 일도 제대로 안 풀리는 거야. 아주 그냥 옆에서 도와줘도 모자랄 판국에 안 되라고 빈다 빌어. 시댁에서는 제가 뭔가라도 기분이 나쁜 티를 낸다면 제 심보가 못 돼서 남편 일이 잘 되지 않는 거라면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시댁 식구들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일들이 많았죠.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저희 집을 무시했어요. 시간이 흘러 남편의 사업은 탄탄대로 잘 흘러가고 있었지만 아주버님의 사업은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나빠지자 남편과 아주버님은 공동대표로 함께 사업체를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분명 아주버님의 위기를 남편이 도와주는 상황이었지만 시댁에서는 남편의 사업 때문에 아주버님이 희생을 한다고 생각을 했죠. 아이고, 우리 큰아들이 동생 때문에 고생을 하는구나. 그니까 사업을 막무가내로 하면 안 되는데. 그래도 형이라고 동생 챙기네. 봐라, 이래서 형은 형이야. 둘째야, 너는 네 아주버님한테 아주 깍듯이 잘해야 되겠다. 네 남편 위기 도와준 게 아주버님 아니니?
네? 어머님, 무슨 말씀 하시는 거예요? 저희 남편 사업 잘 되고 있었어요. 어머님 잘 아시지 않으세요? 저희가 아니라 아주버님이 위기에 있으셨던 거잖아요. 이번에 아주버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남편한테 같이 하자고 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자꾸 진실이 아닌 말씀하시면 저도 이렇게 꺼낼 수밖에 없죠. 아니, 너는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원래 형만한 아우가 없다고 하는 게 다 맞는 말이야. 우리 장남이 잘하니까 사남이 알아서 잘 되는 거지.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그리고 사업은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는 거다. 너희는 지금까지 평생 못 살다가 어쩌다가 기회 얻은 거지. 네 형은 지금까지 평생 잘 되다가 약간 어려워진 건데 뭐가 다르겠니? 우리 큰아들이 잘 안 했어 봐. 둘째 아들이 사업 같이 하자는 거 받아줬겠어? 다들 잘하니까 같이 운영하자는 소리가 나오는 거지. 어머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남편도 너무 서운하네요. 지금까지 저희가 해온 것은 왜 아무것도 신경을 안 쓰시는데요? 왜 우리는 무시하는 건데요?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 저희도 어머님, 아버님께 해드릴 마음이 전혀 안 드는 것 같아요. 아이구야, 네가 지금껏 뭘 했다고 난린 거니? 누가 들으면 무슨 시집살이도 격하게 시킨 줄 알겠다. 집도 따로 살아. 해봤자 명절 때 아니면 제대로 보인 적도 없고. 이래서 있는 집 자식이랑 결혼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거다. 안 그러니 큰애야? 너는 여기 와서 고상하게 포미 지키면서 사는데 쟤는 무슨 쌈딱인지 무슨 말만 하면 싸우자고 덤벼드니. 아휴. 아무리 내가 나이 많은 시엠이라고 해도 쟤가 저러고 있는데 무서워서 뭔 말을 하고나 싶겠어? 그러게요, 어머님. 가족들 다 있는 앞에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있나 싶네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머님. 이번에 합병되면서 잘 풀리면 더 잘 될 거예요. 동서도 이제 그만해. 어머님이 나쁜 뜻으로 그런 말씀 하셨겠어? 원래 어떤 집안이든지 장남이 잘 돼야 가정이 편안한 거지. 그것도 몰라? 시댁에서는 당연 이번 일도 큰아들이 배포가 좋아서 공동대표가 된 것이라고 했지만 그런 말을 아주버님과 형님은 바꾸지 않았죠. 무엇보다 답답했던 것은 남편이었습니다. 한 번씩 시댁 모임에서 무시를 당하고 집에 돌아올 때면 남편은 기가 팍 죽어 있었어요. 당신은 왜 어머님, 아버님 앞에서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는 거야? 당신 나한테 말하는 것처럼 잘 말하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왜 꿀먹은 벙어리처럼 아무 말도 못하고 부당하게 하는 말도 그냥 듣고 넘어가 버리냐고. 당신이 그러니까 시댁 식구들도 이제는 다들 우리 무시하고 있는 거잖아. 내가 듣다 속이 상해서 안 되겠어. 앞으로 나도 하고 싶은 일 다 할 거야. 아니, 그럼 어째? 당신이 참아야지. 옛날 분들이시잖아. 옛날 분들은 뭐라고 해도 장남이 우선이신 분들이야. 그걸 어떻게 바꿔? 아무리 말을 해도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니까 당신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 형이랑 형수님이랑 그러는 건 좀 속상하지만 엄마랑 아빠는 그냥 장남 기 살려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별뜻 없을 거야. 뭐? 장남 기 살려주려고 그러는 거라고? 그럼 당신은 어머님, 아버님 자식 아니야? 어디서 주워와가지고 키운 자식이야? 자식은 누구나 똑같아. 우리 애들도 키워보니 당신 알잖아. 당신이 자꾸 이렇게 넘어가 버리면 나중에 우리 애들도 그러시지 않겠어? 지금도 봐봐. 어머님, 아버님, 아주버님 자식들한테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챙겨주는데 우리 애들은 용돈 한번 챙겨주지 않잖아.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는 이렇게 평생 살아서 불편한 거 솔직히 모르겠어. 오히려 말했다가 집안 분란 일으키고 머리 아프고 그러고 싶은 생각도 없거니와. 그러고 싶지도 않아. 그러니 불편하면 당신이 직접 말해서 해결해봐. 남편은 집안에 분란이 생기는 것이 싫어 부당한 언행을 듣고 있어도 그냥 듣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저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우면서도 우리를 절대로 지켜주지 못하겠구나 싶어서 마음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점차 흐르고 친정아빠가 돌아가시고 난 후 친정엄마도 병환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외동딸이었던 제가 재산을 정리하던 중 뜻밖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바로 처분한 줄 알았던 땅이 전혀 처분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순식간에 땅을 정리하면서 10억이 넘는 돈이 상속이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서 시댁에서는 당연하다는 듯이 말을 꺼냈죠. 예, 너 이번에 친정유산으로 10억 넘게 받았다며? 혹시 그거 다 어디에 쓸 거야? 네가 지금껏 그렇게 큰 돈 만져본 적도 없는데 기왕이면 잘 써야 너희 부모도 좋아하지 않겠어? 네가 앞으로 도와줄 친정이 있어, 식구들이 있어. 너는 천하의 고아가 아니니. 이제는 시댁 식구들이 가족이다 생각을 하고 여기에 써야지. 그래서 말인데 이번에 네 아주버님 추징금에 좀 보태줘라. 네? 거기에 왜 제가 보태줘야 하는 거예요? 이거 저희 부모님 피와 땀이 섞인 소중한 유산이에요. 이거 함부로 쓸 생각도 없고요. 그리고 거기에 보태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어머님이 항상 말씀하셨잖아요. 큰형님네가 더 잘 산다고요. 그렇게 잘 사는 형님네가 알아서 잘 해결하지 않겠어요? 아니, 너는 무슨 말을 그렇게 섭섭하게 하니? 그래, 네 아주버님이 알아서 잘 해결할 수도 있겠지만 이왕이면 가족들이 도와주는 게 그림이 더 좋지 않겠어? 네 남편 사업도 아주버님이랑 잘 돼야 그것도 슬슬 잘 풀리는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탈세 추징금으로 나왔던 돈 있다. 거기서 6억 정도만 처분을 해주렴. 탈세까지 하셨어요? 그래 놓고서는 제가 도와주기도 해야 하는 거고요. 그렇게 돈 빼돌려가지고 어디다 두셨길래 추징금까지 못 내세요? 아, 저한테 말씀하시지 마시고 형님한테 말하면 되겠네요. 저보다 형님이 훨씬 더 잘 사시고 형님이라면 잘 도와줄 친정도 있잖아요. 그냥 형님이 알아서 잘하실 텐데 왜 나서가지고 뒤엉키세요? 아휴, 너는 하나밖에 없는 재수 씨인데 좀 도와줄 수 있지 않니? 그리고 6억이 무슨 껌값인 돈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으려면 비용도 들고 정신도 없고 힘들지. 아휴, 싫으면 됐다. 그거 가지고 애걸복걸 하기도 싫다. 대신 여기 내주기 싫으면 이혼하거라.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 아니니 당장 짐 빼. 시모는 아주버님의 탈세 추징금 6억 원을 납부하지 않으면 이혼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래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 생각을 했죠. 그렇지만 그 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은 얼마 못 가서였습니다. 남편은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검진을 받게 되었는데 췌장암 말기였죠. 극심한 복통과 함께 황달이 심해졌고 상태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어요. 남편은 시모가 저의 유산을 마치 맡겨놓았다는 듯이 아주버님의 추징금으로 보태라는 말을 하자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저와의 이혼을 언급했습니다. 둘째, 너는 이 집 사람이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손에 꽉 쥐고 풀려고 하지를 않는구나. 네가 그렇게 하면서도 이 집 사람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하고 있는 거다. 어떻게 가족이 힘든데 그걸 한번 도와줄 생각을 안 하니? 네가 그 큰 돈을 벌어본 것도 아니고 한순간에 꽁돈처럼 온 거잖아. 네가 노력해서 얻은 거면 내가 말을 안 하지. 어머님,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어머님 저희 부모님 매번 무시하셨잖아요. 시골에서 농사도 짓고 넉넉하지 않다고요. 거기다가 시골에 가지고 있는 땅도 무시하시면서 그 땅값 오르려면 몇십 년은 더 기다려야 한다면서 비웃었던 게 어머님이세요. 근데 뭐라고요? 그 돈으로 아주버님 탈세금을 내자고요? 참 어이가 없네요. 그래? 어이가 없어? 그럼 어쩔 수 없지. 너 추징금 안 낼 거면 당장 집에서 나가렴. 나는 우리 가족을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랑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지 않으니까 빨리 나가라고. 어디 건방지게 시애미한테 말대꾸야? 넌 이제 아웃이다, 아웃. 엄마, 제발 그만해.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어?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우리 아내한테 칭찬해 준 적 있어? 뭘 해도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잖아. 엄마가 내쫓기 전에 내가 우리 아내 놔줄 거야. 우리 이혼할 거니까 그렇게 알아. 그렇게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해방이 되었죠. 남편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더욱 심해졌습니다. 이혼을 했다고 선언을 한 이후에도 시모는 계속해서 저에게 연락을 해 오기도 했습니다. 계속 연락을 해오자 한번 받아봤더니 정말 어처구니 없는 말을 꺼내더라고요. 예, 너는 어떻게 어른이 전화를 했는데 한 번을 받질 않니? 왜 이번에도 안 받고 그냥 넘어가지 그랬어? 아주 그냥 이혼했다고 다냐? 아무리 그래도 예의는 지켜야지. 너, 네 전 남편 보험 어디다 들었는지 알고 있지? 그거 수익자 변경 좀 해야 되겠구나. 그거 다 네 이름으로 되어 있을 거 아니니? 이제 곧 가면 그거 네가 받으면 안 되니까 얼른 바꾸자. 그걸 왜 바꿔야 하는데요? 그리고 남편한테도 말해 보셨어요? 남편은 바꿀 생각 없는 것 같은데요. 저한테 물어보시지 마시고 아드님한테 물어보시지 저한테 말하세요. 혹시 남편 동의도 안 받고 그냥 변경하려고 하신 거예요? 그런 거 안 됩니다. 그리고 벌써부터 보험금 타령하시는 걸 보니 아드님 아프신 거 하나도 슬프지 않으신가 봐요. 내가 왜 안 슬퍼? 충분히 슬프지. 근데 산 사람은 살아야 할 거 아니니? 그 보험금 받아야 우리 큰아들도 빨리 추징금 내고. 어쨌든 내가 너한테 이런 것까지 일일이 설명할 필요는 없지 않니? 아무튼 보험계약 좀 변경하자. 변경하는데 오래 안 걸린다고 하니까 오늘 말 나온 김에 빨리 해서 끝내자. 나도 네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 그니까 제가 왜 해드려야 하는데요. 어처구니 없는 말씀하지 마시고 얼마 안 남은 아드님이랑 좀 시간 보내세요. 어머님, 아드님 두 분 아니세요? 큰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아들도 있다는 거 잊지 말았어야죠. 내가 왜 둘째 아들을 안 챙길 거라고 생각해? 너도 엄마면서 왜 그런 말을 하지? 내 아들은 내가 알아서 챙겨. 네가 걱정할 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네가 뭔데 내 아들을 챙기라 말아야? 내가 너보다 훨씬 생각하는 게 당연하지 않니? 시모는 끝까지 큰 아들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결국 죽을 때가 다 되어서야 자신의 부모님이 오로지 큰 아들을 위한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이미 후회를 해보았지만
늦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혼을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끝까지 저에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어 했어요. 아마 지난 세월에 대한 보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나 이제야 알았어. 전에는 엄마가 하도 형만 챙기길래 엄마 몸은 하나고 자식은 둘이니 그냥 첫째부터 챙기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 근데 내가 아프니까 엄마가 어떻게 하는지 딱 보이네. 우리 집은 평생 형만 보면서 살았던 거야. 이렇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내 병간호를 하겠다고 나서질 않네. 결국 이혼한 전처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게 말이나 돼? 그러게. 생각보다 더 너무하시네. 어쨌든 내가 당신 곁에 있으니 걱정하지 마.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지 뭐. 죽을 때까지 모르고 그냥 가버린다면 당신 원망했을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당신 이제는 정말 많이 깨달은 것 같아. 그래서 말인데 내 보험금이랑 가지고 있는 집, 차도 모두 당신 명의로 하고 싶어. 부모님 성화에 당신이랑 이혼했다고 하고 따로 살고 있지만 사실상 우리는 서류로는 아직도 부부잖아. 절차는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그동안 당신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누구보다 고생한 건 당신이겠더라고. 부탁이 있는데 만약에 나중에 시댁 식구들이 찾아가더라도 절대로 도와주면 안 돼. 알았지? 남편은 세상을 떠나기 전 재산에 대해서도 모두 정리를 해두었습니다.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그리고 적은 재산을 저희 아이들에게 남겨두었고 천천히 이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떠나가고 저는 다시는 시댁 식구들과 마주칠 일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얼마 전에 시모가 집을 찾아오셨습니다. 둘째야, 잘 지내고 있었니? 너한테 연락을 했었는데 통연락이 닿지 않았구나. 안 그래도 너희랑 할 얘기가 있었다. 혹시 우리 집이 넘어가기 직전인데 나를 좀 도와줄 수 있니? 아들 사망보험금 지금 다 쓰진 않았을 거 아니니? 큰아들이랑 큰며느리가 아주 그냥 사업을 제대로 말아먹었어. 이제 집이 넘어갈 판국이라 생각나는 곳이 여기밖에 없어 찾아왔다. 나 좀 도와다오. 이번에만 도와준다면 내가 이 은혜 제대로 갚을 테니 한 번만 좀 도와줘. 아니, 그 똑똑하고 잘난 아주버님이랑 형님이 왜 사업은 망하셨는지 모르겠네요. 아니,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다면서요. 그런 거 가지고 너무 뭐라고 하는 거 아니라고 어머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근데 왜 여기 와서 도와달라고 하세요? 지금 안 되세요? 그럼 좀 기다리시면 되잖아요. 기다리면 잘 될 때가 오겠죠. 그러니 이런 말씀 하시려고 오지 마시고 제발 눈앞에서 사라져 주세요. 아이고, 둘째야. 너 이렇게 독한 사람 아니었잖니. 예정을 봐서라도 한 번만 도와주거라. 내가 한 번만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고 갚아가면서 살 테니 조금만 도와주렴. 둘째 아들 죽고 나니까 사업도 영 형편없고 제대로 운영도 못하더라. 내가 미쳤지. 큰애라고 매번 감싸 안고 살았던 내가 미쳤어.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해서 너한테는 할 말이 없지만 도와줘. 아니요. 절대 도와드릴 일 없습니다. 남편 마지막 유언 들어보셨던 적 없으시죠? 그날도 큰아들 챙기느라 작은아들 마지막 모습도 못 보셨잖아요. 그때 절대로 당신들 도와주지 말라는 게 우리 남편의 유언이었어요. 얼마나 오죽했으면 아들이 그런 말 남기고 갔을까
좀 생각해 보세요. 아마 당신들은 생각해도 알아차릴 수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둘째야. 내가 잘못했다. 우리 이러다가 정말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어. 한 번만 도와다오. 우리 둘째 아들이 그런 말을 남겼을 리가 없다. 내가 다 잘못했으니 한 번만 도와다오. 시몬은 한 번만 도와달라며 애원했지만 저는 절대 도와줄 수 없다며 단호하게 말했죠. 결국 시댁 명의로 되어 있던 부동산과 여러 재산들을 모두 날리게 되었고 시댁 식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원룸에서 함께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남편이 죽으면서 모든 사업은 아주버님이 관리를 하시게 되었는데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서 여기저기 채무를 지게 되었고 결국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게 된 것이었죠. 남편이 떠나고 나서 상실감도 있었지만 마음도 많이 아팠어요. 남편은 마치 시댁 식구들을 짝사랑하듯이 홀로 사랑을 받고자 노력을 했죠. 결국에는 자신의 상황을 모두 알고 떠나게 되었지만 그 덕에 저희는 넉넉하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를 무시하던 시댁 식구들은 이제는 모두 일용직으로 겨우겨우 일하며 먹고 살고 있어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는 언젠가는 복수하리라 다짐을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 걸 보면 인과응보라는 게 실제로 있구나 생각이 들곤 한답니다. 저의 긴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늘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랄게요.